네네, 제가 하고 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자유대연합의 조수경 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국민소통회복분과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6.3 정읍선언을 하신 지 78주년이 돼서 저희가 기념으로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 기념 관련 단체들이 함께 해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배수 우리 국회의원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요번에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6.3 정읍선언, 요번이 78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국회에서 행사도 지금 국회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6.3 정읍선언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권,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만든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건국 대통령으로 명명을 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어디서 보면 이제 초대 대통령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 정권을 만드신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6.3 정읍선언은 정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만든 너무나 귀한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 날을 기념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요. 이 행사는 저희가 작년에 1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합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정읍에서 귀한 행사가 1회로 진행됐고 서울에서 수많은 이승만 관련 기념단체들과 함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대연합에서 주최를 하고 그리고 운합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를 해주시고 그리고 건국운함회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에서 같이 공동 주최해 주셔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소통회복분과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으로 우리 국민이 다시 일어날 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운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경제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 상황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자유대연합으로 나아간다면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공고히 하고 이 나라를 정말 전 세계 지투국가를 만드는 그런 귀한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너무나 귀한 우리 이승만 기념 관제장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먼저 작년에 그 정읍 1회 행사를 진행해 주셨던 우리 운합네트워크의 신철식 회장님께서 먼저 기자회견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합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는 신철식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이승만 기념재단이 설립이 돼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승만 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방금 조수경 님께서 간략히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그 정읍선언의 의의를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읍선언의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해방 후 한반도가 매우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1차적인 과제는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한반도에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당면한 과제는 38선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된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외상회담이 열렸고 이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194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 자유롭고 독립된 통일국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친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여기에 반대되는 이승만과 김구를 협의 대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소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결정을 지켜보던 많은 한국인들은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통일민주국가가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946년 5월 미군장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소공의 결렬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소련의 잘못이며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사람이 53%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미 군정도 우선 남한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승만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해결책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미 군정 당국의 설득에 의해서 회의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결렬되자 자신의 원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읍 6.3 선언입니다. 참고로 그날 이승만 박사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문을 원래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이 좀 고어체로 쓰여져서 현대 문으로 좀 다소 고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가 수립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공론에 호소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소련을 몰아내어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과거에도 민족통일기관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이제 서울에 올라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여 함께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읍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읍선언의 요지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 자유통일선언, 그리고 국민총력선언입니다. 그 설명되는 내용은 이 세 가지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러한 정읍 6.3 선언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1946년 이승만 박사가 정읍 선언을 했을 때 미 국무부는 여전히 미소공동위원회에 미련을 두고 다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소련과의 타협을 통하여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승만 박사의 주장대로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여 50 총선을 통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만 박사의 정읍선언은 이런 미국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귀한 기초가 되었고 따라서 정읍선언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귀한 초석이 된 것입니다. 좌익들은 이승만의 정읍선언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바로 남한의 좌익 세력입니다. 이들은 이미 1945년 9월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남한의 분단 정부를 만들었고 이것은 1946년 2월부터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의 민주정부 수립선언은 이들에게 결정적인 치명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이승만의 정읍선언을 한반도 분단을 가져오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정읍선언에 대한 비판은 당시 좌익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방 직후부터 남한과 북한에 자신들의 분단 정부를 세우고 이승만과 민족주의자들의 민주정부 수립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유산을 기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오늘의 행사는 23년 봄부터
이승만의 정업선언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의미를 재발견하고 6월 3일에는 정읍에서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정업선언 77주년 기념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이 사업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보도하여 정읍선언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읍선언의 내용을 바로 정립하고 정읍선언이 대한민국의 건국선언이며 자유통일을 위한 선언이라는 사실을 밝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여기에 지금 이승만 관련 기념 단체들이 많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우리 전재규 총장님께서는 그 대신대학교 명예총장이시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의 초대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국 우남의 김혜곤 대표님께서 함께해 계시고, 그리고 6.3 정읍선언 기념 사업회 사무총장님 김재호 사무총장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신철수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권순자 그 건국우남의 사무총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건국우남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수많은 수십 개 단체가 함께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공정성을 기리는 단체 리더분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시고 그런 리더분들이 함께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자회견을 우리 대신대학교 명예총장이시고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의 초대 이사장이신 전재규 박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선언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느냐, 대한민국이 존재하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사정을 잘 몰랐지만 저는 88세의 나이로 현대, 근대 문화와 함께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던지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독립이 된 것이 아니에요. 독립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북쪽에는 벌써 공산군의 조직이 다 형성되었고 남쪽에는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차제에 이와 같이 정선 이 선언을 했다는 이 자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자기 오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잘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하던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 단호한 결정, 결단,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오늘날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애들은 광야를 거쳐서 이 새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는 이 혼란한 역사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결단을 내리는데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단 중에 가장 큰 결단이 정읍, 이 선포식, 이것이 기초를 놓는 가장 중요한 선포식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근본 이 기념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건국우남회 쪽에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건국우남회 쪽에서. 네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문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의 1000명이 다하여 가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랍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이 6.3 정읍선언을 통한 그러한 건국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 자유대연합으로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뭉쳐서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